그날 이후 나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하룻밤이라는 짧은 시간. 그러나 그 안에 담긴 감정은 결코 가볍지 않았다. 묻지마 관광이라는 이름처럼 그녀와 나는 다음 날 아침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인사했고 각자의 방으로, 각자의 삶으로 돌아갔다. 그 후로 몇 차례 더 묻지마 관광에 참여했지만 그녀 같은 사람은 다시 만나지 못했다. 대화가 자연스럽고 미소가 따뜻하며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던 그날 밤에 김지희는 아무리 낯선 사람들과 어울려도 다시 찾을 수 없는 인연처럼 느껴졌다. 시간은 흘러 그날의 기억은 점점 흐려지려는 듯 했지만 혼자 있는 밤이면 문득 그날의 파도 소리, 바다 냄새, 그리고 그녀의 따뜻한 손길이 떠오르곤 했다. 생각하지 않으려 했지만 인간의 감정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다. 지워야 할수록 더 선명해지는 기억. 그녀는 내 일상 속에서 조용히 살아 숨쉬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딸 유진이 전화를 걸어왔다. 아빠, 나 결혼해요. 짧은 말 한마디에 모든 생각이 멈췄다. 놀랍고 어안이 벙벙했지만 이상하게도 기뻤다. 내 딸이 누군가의 손을 잡고 인생의 다음 장을 열겠다는 소식은 무거웠던 내 삶에 환한 빛을 비춰주는 느낌이었다. 누구니 어떤 친구야? 다음 주 토요일에 상견례 하기로 했어요. 민준이라는 분인데 회사에서 만났대요. 그의 부모님과 함께 자리할 예정이라며 유진은 설렘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다. 정장을 꺼내어 먼지를 털고 거울 앞에 섰을 때 나는 문득 아내 생각이 났다. 그녀가 살아 있었다면 오늘 얼마나 기뻐했을까? 딸의 손을 잡고 드레스를 고르고 신랑감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흐뭇해했겠지. 그런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먹먹해졌다. 상견례 장소는 강남의 한 프라이빗 한정식 식당이었다. 유진의 메시지를 받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프라이빗 룸의 문을 여는 순간 나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테이블 맞은편에 앉아 있던 여자. 바로 1년 전 묻지마 관광에서 만났던 그 여자. 김지희였다. 그녀 또한 나를 알아본 눈치였다. 순간 당황한 기색이 얼굴에 스쳤지만 곧 침착하게 표정을 바꾸고 고개를 살짝 숙이며 말했다. 안녕하세요, 정 선생님. 처음 뵙겠습니다. 나는 어떻게든 평정을 유지하려 애쓰며 마진사를 건넸다. 네, 반갑습니다.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우리는 서로를 전혀 모르는 사람인 양 행동했다. 자리에 앉으니 딸 유진과 예비 사위 민준이 활짝 웃으며 분위기를 이끌었다. 김지희의 남편으로 보이는 중년 남성도 함께 자리하고 있었고 그는 박재훈 씨라고 소개받았다. 민준이의 아버지, 그리고 김지희의 남편. 나는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다. 그녀와 하룻밤을 함께 보냈던 여자가 이제 내 딸의 시어머니가 될 사람이라니. 이 상황은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는 너무도 어지럽고 복잡한 현실이었다. 식사가 진행되는 동안 나는 음식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말을 하고 있는 건지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다. 김지희 역시 자주 눈을 피했고 우리 둘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럼 결혼식은 다음 달 셋째 주 토요일로 하면 어떨까요? 박재훈 씨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고 나도 어쩔 수 없이 동의했다. 무슨 말이라도 해야 할 것 같았지만 머릿속이 하얘져 말이 떠오르지 않았다. 식사가 끝나고 하객들이 하나 둘 자리를 뜨자 김지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두 아이 앞날에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녀의 말에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정말 그러길 바랍니다. 그 말 한마디에 우리 사이에 남아있던 지난날의 감정들이 조용히 덮여졌다. 그녀는 남편의 팔짱을 끼고 뒤돌아서 걸어갔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나는 내 감정을 꼭 담은 입술 속에 묻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유진이 말했다. 아빠, 민준이 어머니 참 고우시더라. 자꾸 아빠 안부도 물으시던데. 그 말에 나는 아무렇지 않은 듯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 정말 품이 있어 보이시더라. 그 순간 나는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다. 그녀는 분명 그날 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단정한 정장 차림에 우아한 말투, 딱딱한 예절 속에 묻혀있는 어머니.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나에게 따뜻한 위로를 건넸던 여인이 아니었다. 이제는 딸의 시어머니라는 현실적인 존재였다. 그날 김지희와의 대화를 마치고 나는 한동안 카페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그녀가 먼저 일어나 조용히 사라진 뒤에도 빈 커피잔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모든 감정이 정리된 줄 알았지만 막상 그녀를 마주하고 그녀의 목소리를 다시 듣고 나니 내 안의 감정이 예상보다 훨씬 복잡하게 얽혀 있었음을 깨달았다. 그녀의 이야기는 생각보다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오랜 시간 참아왔던 외로움과 체념이 녹아 있었다. 법적으로는 여전히 아내지만 실제로는 남처럼 살아가는 부부. 그녀는 사랑이 아닌 의무로 살아가고 있었고 나는 사랑이 사라진 자리에 그리움을 남긴 채 살아가고 있었다. 어쩌면 그날 밤 우리가 서로에게 끌렸던 건 외로움이 서로의 공허를 알아봤기 때문이었을지도 모른다. 그 이후로 며칠 동안 내 일상은 조용히 계속되었지만 그녀의 말과 눈빛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다. 한강을 걷다가 지하철을 타다가 회의 중 창밖을 바라보다가도 그녀와 함께 걷던 해변, 그녀가 건넸던 그 한마디 한마디가 다시 살아 움직이는 듯 마음속에 떠올랐다. 그리고 결혼 준비는 계속해서 진행됐다. 유진과 민주는 설레는 얼굴로 예식장 예약을 하고 예물도 고르고 웨딩 사진도 찍었다. 부모로서 나는 최선을 다해 아이들을 도왔지만 그 과정에서 김지희와 마주하는 순간은 피할 수 없었다. 우리는 되도록 짧고 간결하게만 말을 주고받았다. 인사와 일정 조율 정도. 그 외에는 불필요한 감정이나 기억을 꺼내지 않기로 그렇게 약속이라도 한 듯 선을 지켰다. 하지만 사람의 감정이라는 건 그렇게 쉽게 통제되지 않았다. 가끔 시선이 마주칠 때면 묘한 떨림이 가슴을 스쳐갔다. 짧은 눈빛 속에서 우리는 그날 밤을 떠올렸고 그 감정이 아무렇지 않은 척 묻히기를 바랐다. 그러던 중 유진이 내게 말을 걸었다. 아빠, 민준이 어머님이 요즘 아빠 안부 자주 물으세요. 아빠를 참 괜찮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 말에 나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느낌이었다. 그녀가 왜 내 안부를? 그 말이 단순한 예의인지 아니면 아직 남아있는 감정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그래, 나야 뭐 그냥 평범한 아저씨인데? 웃으며 넘겼지만 그날 이후로 그 말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리고 민준이 아버지 박재훈 씨가 양가 부모님 식사를 제안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또 한 번 혼란스러워졌다. 그들과 마주 앉아 밥을 먹으며 대화를 나누는 그 상황이 내겐 너무나도 버겁게 느껴졌다. 그가 그날 밤의 일을 모른다는 사실이 오히려 더 큰 압박으로 다가왔다. 식사 날 나는 준비된 정장을 입고 약속된 한정식 집으로 향했다. 도착하자마자 마주친 건 한복 차림의 김지희였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건넸고 나는 형식적인 미소로 답했다. 그녀의 옆에는 정장 차림의 박재훈 씨가 앉아 있었다. 그는 온화한 표정으로 나를 맞이했고 겉보기엔 매우 성실하고 점잖은 사람이었다. 식사가 시작되고 박재훈 씨는 대화를 주도했다. 유쾌하고 부드러운 말투. 민준이가 처음 유진이를 데려왔을 때 참 예의 바른 아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집은 사실 이런 만남을 참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의 말에 나는 맞장구를 치며 대답했다. 저희 유진이도 민준이를 많이 의지하고 있어요.
결혼에 대해 흔들림이 없더군요. 그 사이 김지희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음식에만 시선을 둔 채 가끔 짧게 대답할 뿐이었다. 그 모습이 왠지 더 불편해 보였고 나는 괜히 신경이 쓰였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나는 잠시 화장실로 자리를 비웠다. 돌아오는 복도에서 김지희와 마주쳤다. 그녀 역시 화장실에서 나오던 길이었다. 우리는 말없이 몇 초간 서로를 바라봤다. 괜찮으세요? 좀 피곤해 보이네요.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녀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런 자리가 좀 불편하네요. 그 말에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우리 둘만 알고 있는 그날 밤, 그 기억이 지금 이 복도에 떠돌고 있다는 걸 우리는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혜준 씨, 정말 이대로 괜찮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진심이 묻어 있었다. 가끔은 그날 밤이 잘못된 선택이었나 싶기도 해요. 나도 그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그 밤 이후 이런 상황을 마주할 거라곤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그건 분명 누구의 잘못도 아니에요. 그저 외로웠던 두 사람이 서로에게 기대어 잠시 따뜻했던 시간일 뿐이에요.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그날은 정말 외로웠어요. 남편이 또 외도를 했다는 걸 알게 된 직후였거든요. 그래서 더 충동적으로 그 자리에 나갔고 그렇게 혜준 씨를 만난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나는 그녀를 조금 더 이해하게 되었다. 그녀도 나처럼 상실의 마음을 안고 버티며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다. 이제 정말 잊어야겠죠. 서로를 사돈으로만 생각하고 아이들의 결혼에 집중해야겠죠. 그래요.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이겠죠. 그녀가 내게 손을 내밀었다. 나는 망설임 없이 그 손을 잡았다. 그 손은 그날 밤과 똑같은 온기였지만 이제는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결혼식 날이 밝았다. 창밖은 맑았고 바람은 선선했다. 아침부터 분주히 움직이며 정장을 다시 꺼내 입었다. 어깨를 펴고 거울 앞에 서자 왠지 모르게 아내 생각이 났다. 그녀가 살아 있었다면 오늘 가장 먼저 유진의 손을 잡아주었겠지. 딸의 머리를 빗겨주며 예쁘다고 속삭였을 것이다. 함께 청첩장을 접고 드레스를 고르고 눈물 흘리며 신부 대기실 앞에서 손을 꼭 잡았을 아내의 모습이 마음 깊이 떠올랐다. 아빠, 준비됐어요. 문을 열고 들어온 유진은 평상복 차림이었지만 벌써 얼굴엔 설렘이 가득했다. 본식 전 대기실에서 드레스로 갈아입을 예정이라며 가방을 손에 들고 미소 지었다. 그래, 너무 예쁘다. 정말 예쁘다. 나는 유진의 얼굴을 바라보며 어릴 적 그 아이의 모습이 겹쳐 보이는 걸 느꼈다. 작은 손으로 내 손을 잡고 놀이터를 달리던 아이. 지금은 누군가의 아내가 되어 새로운 가정을 꾸리려 하고 있었다. 식장에 도착하자 하객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다. 예식장은 고급스럽고 조용했으며 신부 대기실 안쪽에는 유진이 드레스를 갈아입고 있었다. 그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는데 숨이 막힐 만큼 아름다웠다. 긴 드레스 자락, 단정히 묶은 머리, 그리고 수줍은 표정. 그 모든 게 내게는 한편의 영화처럼 느껴졌다. 아빠, 괜찮아요. 드레스 잘 어울려요. 떨려요. 유진이 나를 바라보며 웃었지만 그 미소에는 긴장이 묻어 있었다. 괜찮아. 민준이 좋은 사람인 거 아빠도 알아. 너희 둘 행복하게 잘 살 거야. 나는 유진의 손을 잡아주었고 그 손끝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그 순간 문득 김지희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 역시 오늘 이 시간에 맞춰 한복을 차려입고 있을 것이다. 아들의 어머니로서 새로운 며느리를 맞이하는 날, 그리고
우리는 다시 한번 마주하게 될 것이다. 결혼식장 입구,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김지희와 마주쳤다. 그녀는 단정하게 머리를 올려 묶고 잔잔한 미소를 지은 채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세요, 정 선생님. 오늘 정장이 잘 어울리시네요. 나도 짧게 대답했다. 한복이 정말 아름다우십니다. 우리는 더 이상 어색한 기류를 남기지 않았다. 단지 자녀를 혼인시키는 부모로서 형식적인 인사만 주고받았을 뿐이다. 예식장 안, 하객들이 모두 자리를 잡고 순서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다. 신랑 신부 입장 5분 전입니다. 가족 여러분들께서는 본식장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이 낮아지고 웨딩 행진곡이 울려 퍼졌다. 먼저 입장한 민준이 당당하고 떨림 없는 걸음으로 버진로드를 걸어 나갔다. 이어서 내 팔짱을 낀 유진이 등장했다. 그 손은 작고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 담긴 감정은 무겁고 깊었다. 아빠, 나 너무 떨려요. 유진이 작게 속삭였다. 나는 고개를 돌려 딸을 바라보며 말했다. 괜찮아. 아빠가 있잖아. 그리고 내가 선택한 길이니까 당당하게 걸어가면 돼. 제단 앞에 도착해 민준에게 유진의 손을 조심스럽게 건넸다. 그 순간 문득 아내가 곁에 있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 그녀의 눈물이 떠올랐고 그 따뜻한 손길이 느껴지는 것 같았다. 식은 마치 한 편의 시처럼 조용히 흘러갔다. 하객들의 박수, 사회자의 멘트, 신랑 신부의 서약, 그 모든 장면이 하나하나 기억에 남았다. 본식을 마치고 피로 연장으로 이동하는 길, 복도에서 김지희와 다시 마주쳤다. 이번엔 다른 하객들이 모두 앞서가고 우리가 둘만 남게 된 순간이었다. 축하드려요, 정 선생님. 정말 아름다운 결혼식이었어요. 감사합니다. 민준이도 참 멋지더군요. 짧은 인사 뒤 짧은 정적이 흐르고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이제 정말 끝이네요. 그 말의 의미를 나는 알고 있었다. 그날 밤의 기억, 그날의 감정, 그 모든 것들이 이 순간을 끝으로 진짜 마침표를 찍게 된다는 의미였다. 네, 우리는 이제 그저 사돈일 뿐이에요. 서로의 자녀를 위해 앞으로는 부모로서의 역할만 충실히 해야죠. 김지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그 미소엔 더 이상 흔들림도 미련도 없었다. 단정하고 담담하고 슬프지도 않은 그저 담백한 새로운 출발의 표정이었다. 피로 연장해서 두 가족은 한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박재훈 씨가 건배를 제안했다. 두 가정의 아름다운 만남을 축하하며 우리 아이들의 앞날에 축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퍼졌고 그 순간 김지희와 나도 잔을 맞부딪혔다. 그 짧은 순간 우리의 눈빛이 마주쳤지만 이제는 아무런 흔들림도 없었다. 그저 서로의 아이들을 응원하는 부모로서의 진심만이 담겨 있었다. 피로연이 끝나고 하객들이 하나둘 떠난 뒤 빈 식장을 뒤로하고 밖으로 나왔다. 햇살은 여전히 따뜻했고 식장 앞에는 축복의 꽃다발과 리본이 남아 있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하는 길,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 속에서 나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긴 하루였다. 기쁨과 감동, 그리고 어쩌면 지난 몇 년간 느껴보지 못했던 묘한 해방감까지 모두가 이 하루에 담겨 있었다. 딸을 시집 보냈다는 실감이 천천히 가슴 깊이 내려앉고 있었다. 아내가 떠나고 혼자였던 시간, 말없이 시간을 견디며 버티던 나날들, 그 속에서 나도 모르게 굳어졌던 마음, 무뎌졌던 감정들이 오늘 다시 조금씩 움직이고 있었다. 문득 아내 생각이 났다. 그녀가 살아 있었다면 이 모든 순간을 얼마나 좋아했을까? 유진의 드레스 자락을 고르고 민준의 손을 꼭 잡고 웃으며 사진을 찍고
하객들과 함께 피로 연장해서 박수쳤을 그 모습이 내 눈앞에 그려지는 듯했다. 거실에 도착하자마자 정장을 벗고 조용히 소파에 앉았다. 오늘 하루의 여운이 몸 구석구석에 남아 있었고 왠지 모르게 소주 한 병이 생각났다. 찬장을 열어 잔을 꺼내고 한 잔을 따르며 조용히 앉아 천장을 바라봤다. 긴 한숨을 내쉰 뒤 나는 잔을 들어 입에 댔다. 쓴맛보다는 묘한 씁쓸함이 먼저 다가왔다. 무게감 있는 하루였다. 그리고 이제야 비로소 내 마음 한켠에 남아있던 과거와도 진짜로 작별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날 밤 해변에서 마주한 그녀. 묻지마 관광이라는 낯선 이름 아래 서로에게 마음을 열고 아무것도 묻지 않은 채 따뜻하게 안아주었던 그 여인. 그녀는 이제 내 사돈이 되었다. 그리고 그날 밤은 이제 단지 기억 속의 한 페이지로 남게 되었다. 그때는 몰랐다. 그날의 만남이 내 인생의 흐름을 조금 바꿔놓을 수 있다는 걸. 그녀와의 짧은 시간 속에서 나는 다시 사람의 체온을 느꼈고 잊고 있던 대화의 따뜻함을 되찾았으며 무뎌졌던 내 감정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다는 걸. 어쩌면 그 만남은 슬픔에서 벗어나기 위한 작은 전환점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녀를 사랑했다거나 그녀와의 미래를 꿈꾸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날 그녀의 눈빛과 목소리 그리고 함께 걷던 그 해변의 풍경은 내 안에 멈춰 있던 시간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어 주었다. 결혼식 날 마지막 인사를 나눴을 때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이제 정말 끝이네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 미소엔 미련도 후회도 욕망도 없었다. 오직 담담한 수용과 앞으로의 인생을 위한 깨끗한 작별만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나 역시 그 순간을 통해 내 마음속에 남아있던 작은 감정을 조용히 흘려보낼 수 있었다. 더 이상 그녀를 떠올리며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그저 어느 한 시기에 내 삶에 스쳐 지나간 한 사람이자 이제는 가족이 된 사람, 다른 의미로 인연이 이어진 사람일 뿐이다. 그날 이후 나는 다시 아침에 눈을 뜨고 출근을 하고 퇴근 후엔 가끔 책을 펴기도 하고 텅 빈 거실이 여전히 낯설기도 하지만 이젠 그 공간을 이전처럼 공허하게 느끼지 않는다. 가끔 유진에게서 사진이 오면 나는 미소 지으며 그 모습을 바라본다. 민준과 함께 웃고 있는 유진의 얼굴. 그녀는 행복해 보인다. 그걸로 충분하다. 내가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것, 내가 끝내 감추고 지나온 것, 모든 선택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라면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이제 나는 딸을 떠나보냈지만 새로운 가족을 맞이했고 그 속에서 또 다른 시작을 준비하고 있다. 인생은 언제나 예기치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지만 그 모든 흐름 속에서 우리는 선택하고 잊고 그리고 다시 시작한다. 그날 밤 묻지마 관광에서의 짧은 만남 그리고 그 여인의 미소. 이제는 그 모든 것이 내 안에서 아름다운 추억으로 조용히 잠들어가고 있다.